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공식 뉴스가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8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통주 221만 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진에어 지분 전략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삼성제약이 일화와 370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약간 강보합인데 어떤 내용이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빅3인 배터리 셀 업체죠.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휴대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2차 전지에서는 2차 전지 완제품을 갖다가 또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에는 이제 뭐 SK 온이라는 별도로 이제 사업법인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삼성 HDI 이렇게 세 업체가 배터리를 갖다 생산해서 주로 이제 그 완성차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전기차 업체의 대장주는 테슬라죠. 그 이번에 LG 엔솔의 이제 5,800억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아마도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4680이기 때문에 4680은 전형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배터리 스펙이거든요. 원통형 스펙인데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전기차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짓는 거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LG 엔솔이 짓는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LG 엔솔과 테슬라 사이에 이제 관계가 유대 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테슬라가 앞으로 작년엔 10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는 뭐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LG 엔솔의 수혜 그리고 대장주와 같이 맞물린다면 LG 엔솔의 향후 입지도 강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매출도 어느 정도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가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테슬라의 배터리 양산이 또 가지는 가치는 외부 업체로서는 4680을 최초로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LG 엔솔이 유수의 경쟁사들, 아까 말씀드린 국내의 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 등을 제치고 최초로 테슬라의 외부 업체에서 4680 배터리 양산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점은 내년 하반기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시설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한항공 뉴스입니다. 지금 진에어 지분을 전략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매각을 했고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대형 항공사 FSC라고 하는 대한항공이 원래는 뭐 우리가 다 알기로는 뭐 같은 뭐 한진그룹 계열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지분으로는 이번에 이제 일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원래 한진칼이 최대 주주였다가 이번에 이제 한진칼의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이 이제 진에어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 금액은 좀 많죠. 금액이 많아서 사실 좀 고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어차피 FSC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그 대형 항공사에서 진에어 같은 이제 저가 항공사 LCC로 넘어가는 이 전 세계가 그런 흐름으로 이미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일단락되면서 대한항공이 아예 진에어 최대주가 되면서 이런 수직 계열화를 이제 추구하고 완성한다. 이런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이 진에어 인수하는 진에어 종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다가도 사실은 이제 여객기를 갖다 화물기로 개조를 하면서 발빠르게 개조를 했죠. 그러면서도 막대한 이제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현금성 그 자산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진에어 인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만약에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인수하지 않으면 한진칼이 진에어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한진칼은 사실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여기에 또 많은 또 시사점을 갖다가 증권에 전망하기로는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갖다 인수하는 것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수의 일환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하기로는 사실은 그 인수 통합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해당 작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심지어 산업은행 총재가 대한항공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 총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사안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LCC와 FCC를 수직 계열화를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그렇다면 여객기 수요가 많아지고 승객 수요가 많아진다면 그 대한항공이 과거와 같은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고 LCC인 진에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